정신을 좀 바짝 차리게. 가계 몇 쓰세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외로울 때 돈을 써요.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돈과 심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신한 네오50 연구소 소장 김현기입니다.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돈에도 패턴이 있다. 머니 패턴 코칭센터의 이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되게 어렵잖아요. 마음이라는 걸, 돈과 관련된 내 마음을 잘 알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어떤 일상에 돈 관리에 영향을 주는지, 투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되게 찾기가 어려운데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감정의 어떤 곳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다룰 때 감정의 영향,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세요. 어떻게 하세요? 돈을 때때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확 끼면 확 저지른 거. 그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해서 필요하지 않는 무언가를 저지른다든지 이럴 때는 감정이 내 돈 쓰는 거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살다 보면 꽤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감정이 개입이 된 거고, 근데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으려고는 노력하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감정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아. 투자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으면 굉장히 막 지르는 경향이 있고,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면 그때 파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이게 감정이 휘둘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을 제대로 들어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울할 때나 뭐 남편이랑 싸웠을 때, 뭐 상사한테 뭔가 지천을 들었을 때, 이럴 때 절대 쇼핑하러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갑자기 뭐 보험을 든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 감정의 영향에 의해서 자기의 소비하고 그다음에 대출의 한도까지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일즈 쪽에 아주 유명한 아주 최고 대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뭐라고 하냐면, 물건을 구입을 할 때 95%의 감정과 5%의 이성으로 구입을 한대요. 이제 예를 들어 머니 패턴을 조금 보면 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팔랑경은 어떻게 돈을 쓰냐면 외로울 때 돈을 써요. 외롭다고 느껴질 때 돈을 쓰고요. 예를 들면 진레형들은 어떨 때 돈을 쓰냐면 억울하다고 느낄 때 질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완벽주의형들은 돈을 잘 안 쓰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서 안에서도 뭐냐면 두렵기 때문에 돈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형에 속하는데요. 열등감이 올라올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비교당할 때 나도 모르게 명품을 사게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성취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경쟁심이 느껴질 때 돈을 쓰고 감정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5가지 유형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관계형이 제일 많아. 60~70%라고 하고요. 팔랑계형이 제일 많아요. 제가 사실 어제 대표님 책을 이렇게 보면서 체크를 다 제가 해봤거든요. 네. 저는 되게 완벽주의 아니면 성취 지향형이더라고요. 이제 완벽과 성취 지형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돈을 잘 잃지 않죠. 그리고 성취형 같은 경우는 돈 더듬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를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아, 그러면 성취형은 아니네요. 손이 완벽주의자죠. 제가 그 완벽주의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주의자는 돈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두려워서. 근데 이분이 끝까지 투자하지 않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시장에서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난 안 해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는 사람이 완벽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보고 끝까지 안 들어가는 건 괜찮다. 그러나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감이 됩니다. 주식 투자할 때 이 감정의 영향이라는 것이 다른 돈 관리보다 더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실제 시장에서 어때요? 근데 저는 증권 시장에
1988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서울올림픽이 막 끝난 무렵이어서 정권 시장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 대한 성공 경험이 있어요. 성공 경험이 있다 보니까 초기에 어떤 그런 경험들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어떤 습성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들어온 우리 후배들은 주식이 상당히 내려갔을 때 들어온 사람들은 대단히 그 방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더라고요. 이 행동 패턴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그 첫 그 경험치, 그게 예.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감정적인 요인은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다양하게 그 연구된 결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될 때 이런 부분을 잘 좀 자기가 들여다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투자 패턴을 좀 정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감정이라는 것이 전혀 개입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예를 들어 경매 같은 거를 할 때 뭐 이렇게 실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여주거나 어떤 영화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우리의 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봤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어떤 걸 경험했냐가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사고 체계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그 경매장 어디죠? 그 말 달리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우울한 영화라든지 굉장히 안 좋은 혐오스러운 것을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역 투자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큐멘터리 아무런 관계없는 그걸 봤을 때는 관련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안에 어떤 걸 투자를 들어갈 때 쉽게 말하면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인가 불편하거나 예를 들면 안 좋다 그러면 혐오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혐오가 투자에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반사신경을 이렇게 작동하는 이런 뇌 이성적인 거 바로 밑에 이런 방사신경을 작동하는 감정적인 기제들이 엄청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이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많은 사례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극복해보자. 원래 삶은 원래 극복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네, 감정을 제대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혹시 노란색 표지에 넛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기억하세요? 예. 그 넛지라는 뜻이 뭔 줄 아시죠? 팔꿈치로 툭 건드리는 거예요. 툭. 아주 세게도 아니고 툭. 그런데 팔꿈치로 툭 건드리는 그 작은 행동이 그 사람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좋은 쪽으로 바뀌게 한다라는 뜻에서 넛지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돈을 다루는 행동을 할 때는 이 넛지라는 게 좀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우리의 마음이 작동을 할 때 그 마음의 작동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넛지로 이제 작용을 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넛지 중에 제가 생각하는 좀 좋은 넛지는 그 요즘에 가계부 앱들 많잖아요. 가계부 앱들 쓰세요? 그 내 카드랑 연동을 시켜 놓으면 내 카드 띵동 쓸 때마다 거기에 다 집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딱 보면 카드를 내가 어떻게 썼는지 돈을 쓰는 패턴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 안 하셨군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돈을 여기에 이렇게 많이 썼구나. 나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나 그런 기술들이 내 행동에 좋은 쪽으로 그걸 보고 반성하는 쪽으로 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넛지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의지만을 믿지 않고 그런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시스템을 자기 스스로 하기보다는 이런 이렇게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런 어떤 사자사님의 미래 기술 혁신 이런 걸 통해서 나온 웹들을 사용하면 되게 많이 극복할 수 있고, 그걸 제가 언제 들었는데 웹 기반 심리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영향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기술적 어떤 방법들. 투자할 때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목표 수익률 몇 프로를 정해놓고 그 목표 수익률이 달성이 되면 알람을 해주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7%를 잡았다. 그러면 7%가 되면 알람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익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7%의 이익을 실현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지 못하고 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내 행동을 올바로 좀 정비하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투자 쪽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첫 번째는 본인이 생각하는 큰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학생들 같은 경우 1,000만 원요, 또 조금 뭐 사회초년생 같으면 3,000만 원요, 5,000만 원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눈 질끈 감고 그 금액까지는 무조건 모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까지 딱 달성하고 나면 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3,000만 원이다 이러면은 3,000만 원을 모으고 나면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 5천만 원이 목표가 돼요. 1억이 목표가 되고 3억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 그 금액이 됐을 때 내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심리에 어떻게 휘둘리는지 거기에 대한 나의 감정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넛지와 같은 방법으로 나의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 목표가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랑 목표가 있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무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목표를 정확하게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가 있어야 된다.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고 일단 이제 상태, 그러니까 뭐 재무의 상태도 있겠지만 내 마음의 어떤 상태를 잘 적어보는 거, 장단점을 적어보는 거, 뭐 불안전한 요소를 체크리스트를 적어보는 거,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툭 치는 거, 네, 넛지 툭툭 잘 쳐야 되는데 그 툭 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얘기할게요. 돈을 관리하는 데서 좋은 습관을 장착하고 그걸 지킨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1년 중에 재무 검진, 그러니까 내 재무 상황을 검진하는 날을 고정적으로 두라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매년 1월 달에 셋째 주 토요일은 부부가 함께 재무 검진하는 날. 그런 식으로 내 상황을 보고 부부 간에 허심탄회 재무와 관련돼서 대화도 나누고요. 그런 날을 둔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뭐 미래 은퇴 준비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연말정산 환급금 받았을 때는 그건 은퇴 준비에 넣는다라는 거. 은퇴 준비를 할 때 세액공제 받는 뭐 연금저축이나 IRP에 우선적으로 돈을 넣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11조 아시죠? 11조. 11조. 네, 기독교에서 11조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철저히 11조를 지키지 않나요? 근데 그 11조를 우리가 돈 관리하는데 이제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내 소득의 10%는 무조건 은퇴 준비하기. 뭐 내 소득의 몇 프로는 무조건 뭐를 위해서 뭐 하기. 그 습관을 잘 만들어서 그걸 잘 지킬 수 있도록 돈 관리하는 데서 우리가 쉽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넛지인 셈인 거죠. 어떤 부분은 그거 어쩌다 한번 하다가 싸운다고. 싸우더라도 일단은 해야 된다고. 그 싸우는 게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제 서로 알아가면. 처음부터 있으면 안 싸울 그렇죠. 텐데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그렇죠, 이야기 그렇죠. 하면서 아무튼 뭐 이 돈을 다룰 때 감정의 영향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의식적으로 크고 또 이거 저희는 그런 반사신경에 맞춰서 이런 것들 계속 무력화시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돈을 다룰 때 이 돈을 건강한 마음으로 잘 쓰려면 사실 내가 돈 번 돈을 어디다가 잘 써야 될지를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무의식적인 반사신경들을 좀 줄이면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게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가고 또 자신이 어디다가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서 어디에 돈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감정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